안녕하세요. 정치를 시켜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 시즌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인 검찰, 감사원, 방통위, 방심위의 내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회의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정청래 사법위원장의 발언은 짜릿했습니다. 자, 먼저 국회 과방위에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앞에 두고 해체 수준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법 목적을 배신하는 이런 방통위의 존재와 그 행태에 대해서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법 목적을 배반한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고 방심위를 운영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 예산 34억 삭감,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 과방위 예산결산 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의 예산결산소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구체적 액수를 부르며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방통위와 방심위는 윤석열의 망나니로 날뛰더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이 법사위에서도 연출되었습니다. 법사위의 예산결산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정청래 사법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공개 지시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습니다. 국정원을 소관을 하고 있죠. 야당 간사라면 국정원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국정원 예산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예산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연필로 체크하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제가 직접 다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1차장 소관, 2차장 소관, 3차장 소관 자기들끼리 정리 못하는 것은 제가 교통정리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공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야 될 기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도 제가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가 뭐라고 일단 이것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산결산 심사위원들한테까지도 비밀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제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내가 정보위 간사를 해봐서 아는데 국정원도 국회의원에게는 특활비 예산을 공개하는데 검찰이 뭐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부실한 예산 심사를 할 수는 없잖아? 검찰이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라. 자, 윤석열의 국회 무시를 예산 삭감으로 응징하는 모습이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나왔고, 이것에 대한 전 국민의 호응이 현재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복귀 후에 민주당 소관 상임위마다 보여질 하나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한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민주당이고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최종 의결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입니다. 얘네들이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망나니 짓을 시킬 겁니다. 그럼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망나니 짓도 돈이 있어야지 하죠. 이 강력한 무기로 용산에 맞서고 국회의 권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통위를 앞세운 MBC 장악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서 막혔고 정부가 가처분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재판부라 기각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 판결은 최소 1년 이상 남았고 이진숙이 사퇴하지 않고 탄핵 소추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석열은 새로운 방통위원장도 새로운 방통위원들도 임명하지 못합니다. 계속 야권 우위의 구도로 MBC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간이 없는 윤석열의 방송 장악은 거세되었다. 이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이 잘 싸워서 흥분한 멧돼지와 이진숙이 미친 듯이 날뛰었고 그걸 법원이 미쳤어 라고 해주는 바람에 모든 게 꼬인 겁니다. 저 용산 멧돼지를 잡을 방법은 싸워서 날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청래, 정동영 의원은 금융치료로 용산을 미치게 만들었다. 작년 윤석열이 거부한 간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이번에는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만평이 우스꽝스러운 윤석열의 태세 전환을 꼬집고 있죠. 기본적으로 윤정윤 상황이고 지가 지를 뒤집는다는 거죠. 작년 윤석열은 이런 명분을 대면서 간호법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 그리고 국힘당은 간호법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 상황이 닥치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법을 서둘러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매달린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간호법 통과를 약속하며 표 먹고 대통령 돼서는 간호법을 욕하며 거부하더니 이젠 지가 아쉬우니까 통과시키는 태세 전환을 보통은 180도를 하는데 윤석열은 360도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 간호법 통과로 윤석열은 큰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가 싫으면 거부권 쓰고 지가 아쉬우면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간호사들의 수건인 간호법이 통과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간호법 통과로 의료 현장의 집단 이기주의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윤석열은 체코에서 24조 원짜리 원전을 수주했다며 언론들과 함께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동네마다 현수막 붙이고 종편에서는 우리가 탈원전을 이겼다 신났습니다. 하지만 입찰 경쟁 상대였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원전 기업보다 반값에 덤핑 수주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저가 수주 의혹이 일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제1영업사원인 윤석열이 원전 팔았어요. 이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원천 기술을 원천 보유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로열티 지급 문제가 아닌 너희는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법적 자격이 안 된다며 체코의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이어 프랑스도 체코 당국에 한국 원전 수주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EDF도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에 항의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럽 맥락에서 입찰 절차가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되었다고 항의했다. 여기에 체코 반독점 당국은 항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덤핑 논란이 있는 한수원이 공급하는 원전 1기 가격은 약 89억 달러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너희 한국은 덤핑가로 후려쳐서 낙찰받았지 라고 항의하고 미국은 어디 자격도 안 되는 게 원전 기술을 넘긴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공정부가 유럽의 중국인 프랑스와 미국의 항의를 이겨내고 밑지는 장사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가오 한번 세우려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